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민주당은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이재명의 정치 생명 확실하게 단축되고 있습니다. 상방울 불법 대북 송금 연루 혐의 재판 관할이 수원지법으로 방금 전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일부 주심 판사가 서경환 대법관입니다. 대법원 일부는 이 전 대표 측에서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낸 토지관할 병합 심리 신청을 오늘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결정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신청 자체가 엉터리였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별도의 불법 절차가 없어서 이재명은 앞으로 수원지법에서 대북 송금 사건을 재판받아야 됩니다. 대북 송금 사건을 대장동 재판에 붙이면 앞으로 백현동과 성남FC 이런 심리가 줄줄이 남아있어서 맹꼴찌로 심리를 한다면 정말로 5년 이상 재판을 질질 끌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했던 것인데 결국은 무산된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 측의 요구를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민변 회장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과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 오경미 대법관이 대법원 형사 일부에 포함되어 있어서 좀 시간을 끌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워낙 병합 사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도 더 이상 재판에 시간을 끌면 안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조희태 대법원장 역시 재판 시간 끌기에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불과 며칠 만에 대법원에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이 필사적으로 피하고 싶었던 것이 수원지법 형사 11부 신진우 부장판사인데 수원지법에서 다시 재판을 맡게 된 만큼 신진우 재판부는 집중 심리 등을 통해서 신속하게 재판을 이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입장에서는 신진우 재판부를 피해야 할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신진우 재판부에서 이재명이 무죄를 받을 확률은 사실상 제로입니다. 이미 같은 사안을 가지고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상방울그룹 회장이 유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화영과 김성태의 판결문에 이재명의 유죄 판결문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진우 재판부를 피하려고 악착같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낸 토지관할 병합 심리 신청이 대법원에서 거절당한 것입니다. 신진우 재판부를 피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신진우 판사는 이재명 대북 불법 송금 사건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서 사실상 이재명 본인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인 신청도 최소화시킬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신진우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김동현 부장판사와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김동현 부장판사의 경우 이재명에게 사실상 끌려다니다시피 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이재명 전 대표의 편의를 봐줬습니다. 무단 불출석의 퇴정, 그리고 재판 연기 술책, 이런 모두 다 받아들여 줬습니다. 근데 신진우 부장판사는 아마 정반대가 되지 않을까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으로 볼 때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시킬 것으로 보이는데 어쩌면 일주일에 서너 차례씩 재판을 하는 집중심리를 진행할지도 모릅니다. 다음으로 신진우 재판부를 피해야 할 이유는 엄격한 형량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경우 추징금과 벌금을 제외하고도 무려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아찔한 형량이죠. 또 김성태의 경우 검찰은 수사에 적극 협력한 점 등을 감안해서 구형을 최소화시켜서 뇌물 혐의를 포함해서 3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신진우 판사는 검사 구형 그대로 선고를 해버렸습니다. 보통 검사 구형보다는 낮게 선고를 하는데 신진우 판사는 그대로 선고를 해버린 것입니다. 이재명으로서는 신진우 판사에게 구형을 받는다면 정말 아찔한 선고 형량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3자 뇌물액이 무려 800만 달러입니다. 당시 환율로 110억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유죄 선고를 받을 경우 최소 20년 이상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신진우 판사가 선고하는 것만큼 이재명 입장에서는 무조건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재명의 시간을 벌기 위해서 아마 조만간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 1, 2개월 정도는 또 시간을 벌게 되고 다음으로 변호사 교체, 그리고 무더기 정인 신청, 이런 것들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인 신청의 경우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재량껏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화영과 김성태 재판을 하면서 이미 신진우 재판부는 상당히 많은 증인들의 증언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증인 신청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전 대표가 신진우 재판부를 피할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미 수원지법에서 3년째입니다. 보통 2년마다 이동을 하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이동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배석 판사들이 새로운 부장판사와 함께 재판을 이어가기 때문에 유무죄가 바뀐다거나 그럴 확률은 희박해 보입니다. 다만 신진우 판사처럼 엄격한 재판을 하게 될지는 아직 누가 올지를 지켜봐야 되겠죠. 더 엄중한 판사가 올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재명 입장에서는 재판부가 바뀌면 우선 저승사자를 피하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또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조희대 대법관이 중요 재판인 만큼 신진우 판사에게 1년 더 남아서 재판을 마무리해 줄 것을 주문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이재명의 마지막 희망이 날아가는 순간이죠. 그렇게 되면 빠르면 내년 1심 선고까지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이재명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피고인 이재명 징역 20년, 법정 구속 땅땅땅. 생각만 해도 통쾌하지 않습니까? 조희대 대법관은 이 사건 하나만 제대로 처리해줘도 그 악을 징벌함으로써 나라를 구했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오늘 불법 대북 송금 재판 관할을 수원지법으로 결정함에 따라 이재명은 서울과 수원을 오가면서 일주일에 많게는 4번까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재명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그리고 성남 FC 후원금 모욕 사건을 하나를 묶었죠. 한 재판이 있고 그리고 위정교사 또 공직선거법 위반 이렇게 3가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위정교사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오는 10월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10월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한 유죄 선고가 지금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불법 대북 송금 재판이 수원지법에서 단독으로 열리게 되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최고조로 치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은 현재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유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원지검이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원지법의 재판도 한 건 더 추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은 선거법과 위정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내려진 이후에도 여전히 일주일에 서너 차례 재판정에 불려다녀야 하는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8.18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연임된다고 하더라도 일주일에 서너 차례씩 수원과 서울을 오가면서 재판을 받다 보면 당무를 제대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선거법 위반과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이재명의 위상이 상당 부분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마음이 급해진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한층 속도를 내기 위해 무리수를 두게 되면 점차 수렁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전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